자, 여기까지로 종료하겠습니다. 또 목 한번 풀어주시고, 아, 힘들다. 여러분들, 제가 좀 걱정이 돼요. 다음 주가 되면 개학을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학교 생활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마지막 고등학교 3년까지 12년째를 거듭하고 있으나, 또 다음 주 되면 힘들어 하실 거죠? 개학했다고, 학교 갔다고, 힘들다고 하실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음 주 개강에서 왔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을 것이다. 내 앞에서 기면 상태를 보일 것이니까 깨어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 나는 괜찮다. 이런 데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근데 벌써 오늘부터 약간 그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체력들 조절하시면서 방학 때 아마 열심히 보낸 분들은 이번 한 주가 가는 게 아쉬울 것 같고요. 방학을 잘 못 보낸 친구들은 벌써 3월이야 라고 현타를 받고 있겠죠. 내가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다음 주 개학을 잘 준비하면서 1, 2월 과정을 마무리를 해봅시다. 알겠지? 자, 12강은 어휘 적절성 파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쌤은 이거 어휘 추론이라고 부르고요. 30번, 42번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답부터 부르면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다시요.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여기까지요. 그리고 오늘 웃겼던 게 1, 2번 문제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똑같은 논지가 지속이 됐던 문제라면 3, 4번 문제는 중간에서 전환이 들어가는 문제 타입이었습니다. 좀 균등하게 출제가 됐고요. 자, 거수합시다. 어렵게 느꼈던 거, 틀렸던 거. 자, 1번이요. 유후, 아하. 2번이요. 오케이. 오늘 네 문제 중에서는 2번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3번이요. 4번이요. 그렇군.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 잡아보자. 2번과 4번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3번, 마지막 1번. 이렇게까지 잡아보자. 2번, 4번, 3번, 1번. 순서는 이렇게 가볼 거고요. 자, 우리는 2번 문제에 토픽 불러드릴 테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부터 밑줄은 좀 이따 치세요. 토픽부터 세계화와 각 분야의 변화. 로직도 불러드릴게요. 첫 문장의 단언적 진술. 로직, 첫 문장의 단언적 진술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그러면 첫 문장의 단언적인 진술이다. 이거를 형광펜으로 먼저 표현을 해볼까요? 쭉쭉 밑줄. 네, 밑줄 치겠습니다. 희원이 4번을 틀렸네? 어려운 거 맞추고. 아, 집중력의 부족. 언제쯤 해소될까? 우리의 집중력의 부족은, 그치? 자, 밑줄 치셨죠? 여러분들 오늘 이걸 느껴야 돼요. 첫 문장의 단언적인 진술이다 라고 했는데 이 단언적 진술은 짧고 강하게 말하는 문장이다 이 얘기야. 지금도 첫 문장 전체를 밑줄 쳤는데 길이가 어때요? 짧죠? 자, 요 정도 감이고요. 이렇게 첫 문장의 단언적 진술은 100% 추상적 표현을 좀 썼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100% 얘가 무슨 문이다 라고 확정할까? 주제문이다 라고 확정할 거야. 그러면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으면서 저 첫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풀어내는 게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필기를 이렇게 해볼 건데 자, 이 글의 주제부터 잡아가 보자. 주제. 첫 문장이 아주 간단하잖아. 많은 방법으로 세상은 지금 shrinking, 뭐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세상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뭘까? 아마 이걸 잡아주는 게 이 지문의 미션이었을 것이야.
지우 지금 되게 잘 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70분 쟀을 때 목금해도 되나 확인해봐야 돼요. 알겠죠? 만점인데. 자, 봅니다. For better, 좋거나 or worse, 나쁘거나, 좋든 나쁘든, Satellite television, 인공위성 TV가 있고요. 이거 헬로비전 같은 거, 옛날에, 그치? 아니면 모바일 폰 네트워크가 있고요. 5G. and, 그리고요, 인터넷이 있습니다. 3번.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을요. 자, 여기까지인데 우리 이렇게 주어가 1번, 2번, 3번으로 나열되고 있으면 나열되는 거 공통점을 고르거나 셋 중에 내 마음에 닿는 거 하나만 잡고 가는 게 훨씬 독해가 편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읽어낸 1번, 2번, 3번은 무슨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통신기술 말하는 것 같지 않아? 인터넷 네트워크망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통신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위한 상황을 만들어준 거야. 어떤 상황이 가능해졌냐면 즉각적이고, 지난주 단어장에서 외웠죠. 즉각적이며 마찰이 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이 말이야. 자, 선생님 우리는 오늘 소윤이도 너무 잘 들어주는데, 자, 이 지문을 읽으면서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볼 건데요. 자,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정보통신 기술부터 출발을 하네요. 자, 이런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 우리는 그대로 적어보자. 즉각적이며, 그럼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즉각적이며 마찰이 없는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조금만 더 키워드를 정리하자. 즉각적이면 바로바로 된다는 거고, 소통을 하는데 마찰이 없다는 건 걸릴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빠른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제 이런 말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내 친구가 미국에 넘어가 있어.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잡았으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patial distance 하면은 공간적인 거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을 내가 읽을 건데 다른 연결사가 있어, 없어? 없죠. 연결사가 없으면 윗문장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보통. 그러면 공간적인 거리가 되게 멀어. 나는 한국에 있고 내 친구는 미국에 있어. 이게 먼 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뭐가 있으니까? 통신기술이 있으니까 무슨 소통이 가능했거든? 빠른 소통이 가능했거든. 그럼 그거랑 비슷한 말 나올 거라 공간적인 거리는 이제 더 이상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괜찮네? 아, 공간은 우리한테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겠네. 뭐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아? 가깝게 연락하고 주고받는 것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사회 네트워크가 말이야. 그럼 사회 네트워크는 멀리 있는 애들이랑 대화를 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하게 한 거죠. 그러니 공간적 거리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되게 길어서 복잡해 보였는데 접두어 띄고 뒤에 붙는 전미어까지 떼버리니까 테리토리얼이네요. 그럼 이 뜻이 뭐죠? 영토죠? 그럼 뒤에 territorialized 하면 영토를 만들다라는 뜻인데 앞에 D라는 부정접두어가 붙어서 뭐라고 밑에 표현을 했구나. 탈영토화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 선생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탈영토화되어 있다를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토를 정의하는 거는 국경이잖아요. 근데 그 국경을 벗어났다는 건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말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나는 한국에 있고 내 친구는 미국에 있지만 국경은 영향을 주지를 않는다고요. 이 말 들어가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더 읽어보니까 탈영토화된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고 즉 국가적 경계는 우리가 소통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지어는 가상의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게 된 거지. 여기까지 왔네. 결국 빠른 소통이 가능해진 것으로 인해서 자 밑에다 적을게. 1번 뭐가 만들어졌냐면 빠른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우리한테 공간적 거리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아. 내가 왜 이거 1번으로 적었어? 다음에 밑줄 친 거 뭐 있어 얘들아?
at the same time. 이제 그러는 동시에 그럼 얘는 밑에 나오는 2번 얘기할 거다 이 말일 거야. 그치? 자, 그러는 동시에 뭐도 가능해졌냐면 개인들은 말이야 하면서 뒤에 말이 약간 어렵게 나오는데 아가들 요거 잠깐만 보세요. 자, 앞에 나오는 a large palette of information 이라고 하는 게 명사잖아.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주려고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그런데 얘들아 투부정사가 from으로 끝나. from은 무슨 사야? 전치사지. 전치사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명사가 붙어야 돼. 근데 여기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자, 옆에다 이렇게 표기해보자. 투부정사의 목적어라고 표기해볼게. 투부정사의 목적어와 투부정사로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표현할게. 이 두 가지가 같으면요. 투부정사의 목적어와 수식받는 명사가 같으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생략해야 됩니다. 라는 문법이 있어. 그럼 그 말은 from 뒤에는 지금 없지만 이 자리에는 무엇을 넣어서 해석해주면 되겠네? 앞에서 꾸며주는 명사를 넣어서 해석해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다시 번역을 살려보면 야 그와 동시에 개인들은 have 가지게 돼. 뭘 가지냐면 아주 큰 정보의 팔레트를 가지게 돼. 팔레트면 형용 색깔을 쫙 깔아놓은 게 팔레트잖아요. 그럼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봐봐. 그 다양한 정보로부터 choose 무엇을 하면 되는 거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2번에서 하는 말은 뭐야? 얘네들이 공간적인 거리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개인이 가지는 정보의 다양성도 많아졌어. 바로 이게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가능해진 일이야. 됐죠?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 보세요. 여러분들 칠판 봐요. 얼소죠? 그럼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이야. as well도 뜻이 뭐죠? 얼소예요. 또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도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이야. 마지막 나오는 얼소도 뭐야? 순접이야. 자, 그럼 이제 뭐 묶어볼게, 꺽쇠로. The economy라는 경제 분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무슨 분야로 바뀌었어요? 정치네요. 얼쏘 나오는 거 보니까 팬데믹이나 그러니까 국제적인 테러리즘, 테러 얘기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얼쏘를 가지고 나열하고 있는데 나열되는 소재는 어떻죠? 다르네요. 이런 건 뭘 나열할 때 쓰는 표현이더라? 예시겠지. 맞아. 그러면 경제에 관련된 걸로 내가 예시 1번 말해볼게. 그럼 경제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경에 제한될까? 국경에 관련 없이 움직일까? 관련 없이 움직이겠죠. 아, 그럼 예시 2번의 정치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제적인 테러를 다루는 것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 쌤 우리 이렇게 볼게요. 자, 위에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능해졌고 바로 이것들이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었냐면 예시 1번, 예시 2번, 예시 3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더라. 이 프레임이겠지. 그래서 얘들아 나는 시간 때문에 옆에 있는 예시를 적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한 번은 도식화를 하고 넘어가 보자. 내용 이해해야 되니까. 좋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예시 1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이제 생각해야 돼. 세상은요. 한국과 미국이 별개의 나라여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 거리가 문제되지 않고요. 우린 더 이상 국경이라는 영토의 개념은 뭐 했어요? 벗어났을 거예요. 맞춰서 읽어보시면 경제는 매우 전 세계적으로 디바이드 뭐 되고 있대? 분리되고 있대. 나뉘어지고 있대.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서로서로의 경계선이 생긴다는 말인데 그럼 이 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2번을 찍어봤고 디바이드를 구분된다가 아니라 세상은 전체가 뭐가 되고 있다? 통합되고 있다. 이 뉘앙스가 맞지 않을까 싶었어. 그런데 늘 얘들아 어휘 추론 문제는 정답이 2번에 들어가잖아? 그럼 오답률이 제일 높아.
그러니 2번을 골랐더라도 3, 4, 5의 소거가 필요했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자, 경제에 서로 통합되고 있다. 뒤에 더 가볼게요. In the last, 지나온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나온 단어를 보니 다국가적인 회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 이 말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 경제 분야를 얘기해 볼게. 그 안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다국적 기업이 늘어났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걸 앞에 나왔던 예시 1번의 하위 예시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하위 예시라는 건 뭐야? 예시 1번에 또다시 갈래를 쳐서 예시를 뒷받침할게. 그러면 나뉘어졌다라는 뉘앙스가 뒤에 나와줬다면 2번은 맞는 거지만 분명히 그 뉘앙스가 아니었겠죠.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분리됐다는 거야. 통합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라들이 통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에 대한 예시로 뒷받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 맞는 것 같고요. 더 읽겠습니다. 그러니 생산을 해내는 자본주의적 모두나 어찌됐든 경제인 거죠. Monetary economy니까 화폐 경제입니다. 경제인 거죠. 일반적으로. 자, 어찌됐든 이런 경제적인 요소들은요. have become 되어가고 있는데 물결 쳐보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보편적이 되어간다는 건 나라마다 나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도 통합이라는 뉘앙스가 맞구나. 그럼 경제도 점점 더 보편적이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또한 정치에서도 그럼 여기도 똑같은 말 나와야 돼. 정치에서도 글로벌 이슈가 하고 3번 찍은 애들 4번 찍은 애들 되게 많았거든. 그러면 세계적인 문제야. 전 세계에 해당되는 문제야. 그 문제들이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어젠다거든요. 그 어젠다를 도미네이트 뭐하고 있답니까? 지배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봐봐. 지배자라고 하는 건 여러 명의 권한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을 때야. 한쪽에 쏠려 있을 때야. 쏠려 있을 때야. 도미네이트의 속뜻은 뭐야? 다양성이야? 획일성이야? 획일성이야. 민주적인 거야? 독재인 거야? 독재인 거야. 그럼 얘들 여기서 이 단어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왜냐면 안건이 다양하게 나뉘어지면 세계가 뭐 되고 있는 거야? 분열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안건이 도미네이트, 이 아젠다를 지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문제가 있어. 이 말이겠지. 그러니 나라마다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나라들 모두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그럼 그 문제가 뭔데?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문제가 있지. 그리고 환경이냐 가난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그러한 범주에 있는 거야. 그럼 앞에 나왔던 전쟁과 평화, 환경과 가난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야. 이런 말일 거고. 그리고 인버버 포함하겠지.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많은 초국가적인 연관성이 있어. 국가를 벗어나 모두가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들은 말이야 하고 뒤에 거 잘 봐요. Single state alone이면 단일한 단계 하나만으로 이 표현이야.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니까 같이 해결해야 돼? 혼자 해결할 수 있어? 같이 해야지. 그러니 혼자서는 만족스럽게 풀어낼 수가 뭐 할 거야? 없는 그런 초국가적인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일 거야. also 또한 테러라고 하는 문제들도 그럼 얘들아 테러도 어떻겠어? 혼자만의 문제야? 모두의 문제야? 모두의 문제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초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똑같은 말.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해되거나 다뤄질 수 있지. 그럼 여러분들 뒤에 나올 말 맞춰보세요. 이 문제는 뭐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혼자서 같이? 같이.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 보니까 국제적인 코어디네이션 무엇으로? 협력으로. 결국 여러 나라들이 같이 협력. 힘을 합쳐야지만 그 문제는 뭐 될 수 있는 거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을 다시 한번 볼게. 세계화로 인해서 각 분야의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화라고 하는 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가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올라와서 주제를 명기를 해보자. 여기서의 주제는 세상은 줄어들고 있대. 정말 물리적으로 영토가 줄어든다는 거야? 경계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경계가 사라진다? 그래서 막 몇백 개의 국가가 아닌 단일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겠지? 결국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며 성은아 봐. 그러면서 단일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겠구나. 그럼 이 자체에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토픽에 썼던 무슨 화를 이렇게 표현했겠구나. 세계화를 이렇게 표현했겠구나. 그럼 얘들아, 만약에 나는 내가 학교 선생님이거나 평가원에서의 출제위원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형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첫 문장 물고 늘어지는 거야. 첫 문장에 함축 의미를 만들어 그게 21번 문제가 될 것이고, 더 좋은 건 슈링킹이라는 한 단어를 빼. 빈칸 뚫어. 그럼 몇 번 문제가 돼? 31번 문제가 돼. 분명히 이런 식으로 변형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기억해 둡시다. 아시겠지? 자, 예시 1번, 2번, 3번 정리 안 했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봄노트에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죠?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넘어가 볼게요. 밑줄 먼저 쳐줘. 자, 4번 가보자. 됐죠? 아유,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화영이 형광펜 빌려드려요? 화를 내는데요, 화를. 됐어요. 자, 내가 봅니다. 자, 이 글의 토픽이 무엇이냐? 토픽은 많이 봤던 소재야. 미디어 독자의 세분화. 연성이 적었어요? 너희들이 졸린다라는 신호가 있거든. 행동이 더뎌. 반응이 더뎌. 안 돼요. 연성 알겠죠? 미디어 독자의 세분화이고요. 아유, 오늘 김현수 잘 따라오네요. 자, 로직 들어갑니다. 상반된 두 가지 진술의 나열. 상반된 두 가지 진술. 또 금요일, 목요일에 보게 되는 진단고사도요. 이런 것들 잘 드러난 지문만 골라올 테니까 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선생님 우리 첫 문장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을 하네. Most easier, 뭐 하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most difficult, 뭐 하기도 해? 어렵기도 해. 그러면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라고 말했으니까 뒤에서는 쉬운 건 이런 거고 어려운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얘들아 밑줄을 친 걸 보면 그들은 접근하기가 easier, 뭐한 경우? 쉬운 경우는 이럴 때야 이 말 먼저 할 것이고 중간에 but으로 전환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difficult, 어려운 거는 이럴 때야. 역시 이렇게 설명해주네. 쉬울 때, 어려울 때 반대되는 경우를 나열했습니다. 자, 첫 문장을 보면 타겟팅과 세그멘테이션이야. 세그멘테이션은 프레그멘테이션이랑 똑같은 단어였고 분리였죠. 그러면 야 우리가 타겟을 잡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현아 봐봐. 오브에다가 동글비금이야. 얘가 죽어가는데? 괜찮아? 응. 오브에다 동글비금. 자, 여기 importance에다 동글비금이야. 아까 내가 이거 두 개를 묶으면 이거 무슨 단어랑 똑같죠? important랑 똑같죠. 오브라는 것 뒤에 추상명사를 붙여요. 그러면 이거는 important라는 형용사랑 똑같고 그리고 중간에 prime이라는 단어 들어간 거 보니까 뭐 우선하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 아, 타겟을 잡고 분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디에? 미디어에서 전략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거야. 아, 그럼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뭔가를 런칭할 거래. 그럼 내가 런칭할 거면 내 타겟을 골라야 되고 그 타겟을 일반 집단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어야지. 되게 중요한 거야.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음 문장 볼 건데 좀 길어요. 그래서 먼저 끊어드리면 여기 나오는 the increase가 주어 1번이 됩니다.
주어 1번. and가 붙은 거 보니까 뒤에 consequent fragmentation이 주어 2번이 될 거야.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mean이란 단어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in the number 뭐가 많아지고 있냐? 미디어의 채널과 미디어의 수단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 즉 매체가 되게 많아져. 매체가 되게 많아지며 매체가 많아지는 것의 결과로서 소비자층이 즉 미디어의 관객들이 프래그멘테이션 뭐 되지? 분리되는 거지. 맞잖아. 옛날에는 TV 하나밖에 없었다면 요즘에는 유튜브 뭐 다양한 것들로 시청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들이 mean 대절이야를 의미하게 돼. 이렇게 돼버린 상황 안에서는 타겟 그룹 오브 컨슈머야. 소비자의 타겟 그룹이 즉 내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층이 접근하기에 쉬운 점도 있지만 접근하기 뭐한 점도 있어. 어려운 점도 있어. 됐습니까? 쌤 제 생각에는요. 첫 번째 덩어리를 주제라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뭐한 경우? 쉬운 경우겠지. 그 다음 덩어리는 무슨 경우? 어려운 경우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쉬운 경우는 언제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 야, 얘네들이 대절 이하라는 점에서 접근하기가 쉬워져. 그럼 무슨 점에서 쉬운 거냐면 관객들이 프래그멘타이즈로 되어 있다니까? 근데 어디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냐면 into, 어디로 분리가 되어 있냐면 굉장히 narrow, 좁은 관심사가 있는 집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옛날에는요 그냥 한식, 중식, 일식 이 정도의 음식 분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거보다 어때? 더 세분화되어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중식당을 오픈하고 싶어. 그러면 이랬을 때 내가 호소해야 되는 그 소비자층은 중식을 좋아하는 층이겠지. 옛날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다면 중식 안에서도 되게 저렴하고 로컬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되게 유명한 호텔 중식당을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 내가 타깃을 잡는 게 관심사가 더 모한 사람들끼리 묶어놨으니까 좁은 사람들끼리 묶어놨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더 easier, 쉬울 거다. 뒤에 더 가볼게. that 이 집단들은요. 관심사에 맞춰서 더 좁게 설정한 집단들은요. 수천 개의 특별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혹은 특별한 관심을 다루고 있는 매거진이나 아니면 TV 채널들에 의해서 served, 도움을 받는 애들인 거죠. 결국 뒤에 나오는 special interest라는 표현. 그럼 이거는 그 TV 채널이나 매거진의 관심사가 세분화되어 있는 애들인 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중식 매거진인데 중식 중에서도 고급 중식만 다루는 매거진이 있다고. 그럼 그 매거진은 누가 보겠어? 인터레스트 그룹이 좁게 세분화되어 있어야 보겠죠. 내 말 이해되지? 관심사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도 뭐 되어 있으니까 좋은 거야?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easier, 접근하기가 쉬운 거겠지. 됐지? 자, 그러면 뒤에는 if가 나옵니다. 선생님, if는 뭐였죠? 예시였죠. 그럼 역시나 이 예시도 쉽다라는 예시가 나와야 돼? 어렵다라는 예시 나와야 돼? 쉽다. 그러면 우리들 자체도 마케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고객층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쉽다. 이런 말 나올 테니까 바로 생각해보면 어드버타이저, 광고주들은 want to reach, 도달하게 범해. 원해. say, 말하자면 봐봐. fisherman 하면 그냥 어부잖아. 낚시꾼이잖아. 근데 무슨 낚시꾼한테 접근하고 싶냐면 throat를 낚시하는 애들한테 접근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throat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가 중요해요? 세분화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세분화가 중요해. 근데 쌤 얘는 무슨 생선이에요? 송어예요. 송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송어 낚시꾼한테 가고 싶어. 아니면 그냥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차?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팬이 아니야. TV에서 하는 드라마 팬들한테 접촉하고 싶은 거야. 되게 세분화된 타겟층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there are, 거기에는 특별한
특별한, 즉 세분화되어 있는 출판물이나 TV쇼가 있고, 그러면 이 매체들은 뒤에 더 보세요. 이 매체들은 세분화된 출판물이나 TV라는 매체들은 그렇게 좁게 정의된 관객들을 타겟으로 할 때 목적에 부합합니까? 틀립니까? 부합하겠죠. 그지?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 다시 꺽쇠 묶어. 타겟할 건데 좁은 수요층을 타겟할 거야. 즉 고객이 세분화되어 있어. 내가 타겟해야 되는 고객이. 그랬을 때 매체도 당연히 어떤 매체여야 해? 세분화되어져 있는 매체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 목적에 맞는 매체인 거니까 이상적인 거 맞아 안 맞아? 맞구나. 여기까지야. 선 그럼 우리 옆에다 메모를 좀 할게요. 쉬운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내가 타겟으로 하고 싶은 고객층도 세분화되어 있어. 그리고 그에 맞춰서 매체도 세분화가 되어 있어. 그치? 그러니 이건 아주 아이디얼, 이상적이라는 거구나. 됐다. 하지만 그 소비자 그룹은 또한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요. 역시 뭐한 경우? 어려운 경우 설명할 것이고. 자, 이 어려운 경우는 because 뭐 때문에 어렵냐면 소연이 잘 버티고 있어요. 보세요. 자, 에이전시야. 에이전시는 원래 대행사란 뜻인데 여기서는 마케팅을 계속했으니까 광고 대행사라고 잡아보면 좋았을 것 같거든. 그러면 광고 대행사들이 그럼 얘네들은 우리 회사의 광고를 맡기도록 기업체들을 끌고 와야 되는 애들이잖아. 그죠? 근데 걔네들이요. have great difficulty in.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오케이? 자, 뭐가 어렵냐면 관객들을 분류하는 게 좀 어려워져. 이 관객을 어디다가 분류할 거냐면 타겟 집단에다가 관객을 분류할 거야. 근데 이 타겟 집단이 어때야 되냐면 충분히 넓어야 돼. 타겟이 narrow, 좁은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넓어야 돼. 근데 뭐 할 정도로는 넓어야 되냐면 일반적인 광고주들이 워커블, 효과가 있을 정도로는 넓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낚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송어 낚시꾼들한테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거야. 그럼 그 회사는 송어 낚시꾼들만 타겟으로 하면 돼. 그럼 이때는 쉬워.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낚시 회사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송어 낚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낚시 용품들을 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회사가 대행사를 선택할 때 이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층이 송어 낚시밖에 안 한대. 그러면 내 송어 낚시 제품은 팔 수 있겠지만 다른 제품들은 판매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넓을 수 있는 타겟 집단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구나. 좀 넓어볼게. Being able to,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fisherman한테 타겟을 맞추는 거야. 이건 유용하대. 자, 이제 말을 바꿀 거야. 우리가 송어 낚시꾼만 타겟으로 할 수 있대. 자, 이 말을 바꾸면 좁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단 말이지. 즉, 과다하게 세분화시켜서 고객층을 잡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useful, 좋아야 한대요. 그럼 좋으려면 if you are, 네가 판매하는 제품도 어떤 제품이어야 돼? 좁은 범주의 제품이어야 돼.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 보니까 if you are selling fishing tackle 이란 표현 나왔거든. 야, fishing tackle 뭔지 나 번역도 안 할 거야. 근데 뒤에 뭐 나왔냐면 벗이야. 그럼 앞뒤에 어떤 개념이어야 돼? 반대돼야 되겠지. 그리고 but not, 하지만 아니야. 뭐가 아니야? 유용한 게 아니야 라고 마이너스 나와야 돼.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general, 일반적이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결국 송어 낚시꾼만 타겟으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별로지만 송어 낚시만 타겟한다면 괜찮을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fishing tackle이라는 것의 의미는
좁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내 상품의 목적과 타겟이 같으니까 useful한 거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But not. 근데 안 그래. For general fast moving consumer go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빠르게 바뀌는 소비재라는 표현이야. 이 소비재는 예를 들면 내가 지난주에 생수를 이런 데서 시켰어. 근데 이번 달에 새로 시킬 때 보니까 더 싸고 더 좋은 게 나왔네? 그럼 갈아타 안 갈아타? 갈아타잖아요. 그런 생필품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필품의 재화들, 그리고 이런 생필품들은 that require 뭐를 필요로 하냐면 다양한 타겟 그룹을 포함하려고 하는 게 이 제너럴한 제품들이거든. 그러니 얘네들한테는 useful하지 못한 거야. 됐지? 자, 마지막 것까지 가보자. while 나왔으니까 A, B거든요. 그러면 B 자리에 너무 좁은 고객층은 도움이 되지 못해라는 말이 나올 거야. A 자리에는 좁은 고객층은 도움이 돼가 나와야 될 거야. 이거 말 따라하죠? 그래서 while 뒤를 보니까 비록 이 좁은 고객층들은 have 가지게 되겠지. 다른 소비와 관련된 관심사를 가질 수도 있어. 즉 특수 고객들은 다른 관심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media vehicle that cater for one hobby까지 묶어줘요. 쌤 여기서 cater for는 누구누구에게 만족을 주다 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하나의 관심사에만 만족을 주는 미디어 수단입니다. 그럼 이것도 말을 바꿉시다. 쌤 결국 얘가 하는 말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vehicle은 좁은 범위의 고객만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매체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런 매체들만이 are used, 사용될 거예요. 누구한테? 광고주들한테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된대요? 제한이 없이 사용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안 좋다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진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답 몇 번이죠? 5번 들어가서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옆에다 쓰세요. 수정합시다. 너무 좁은 고객층만 타겟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광고주들에게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골라낼 수 있었겠네. 그랬지? 나이스. 와, 뭐 많이 썼다. 좋아요. 얘들아, 이 어휘 추론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주제를 알았지? 좁은 고객층.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주제를 잡았으면 나오는 각각의 다양한 표현들을 주제와 관련된 말로 바꿔줘야 돼. 이 바꾸는 게 원활하게 돼야 답을 고르는 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될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위로 올라와서 3번 봐봐요. 3번. 자, 요렇게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힘내. 이거 네 문제 다 하면 끝낼게. 힘내요. 아니, 많이 힘들어? 죽겠어? 괜찮아. 왜냐면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수능을 보고 나면은 훨씬 인생이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즐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요. 알겠죠? 자, 토픽 보겠습니다. 토픽. 가자. 오, 유난히 힘들어하네. 토픽. 익숙함으로 인한 뇌 판단의 오류. 인한 뇌 판단의 오류고요. 자, 로직은 선생님이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메모 이렇게 하세요. 이게 로직입니다.
자, 그럼 요 안에서도 얘를 잠깐 보자. real problem. 그러니까 real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앞에서 뭐가 아닌데, 문제가 아닌데 문제처럼 보이는 걸 말했을 것이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얘가 진짜 문제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저 real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과 뒤에 이어질 논지가 좀 뻔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할 테니까 앞에는 무언가가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즉 문제가 아닌데 문제처럼 보이는 걸 얘기할 거라고. 그쵸? 그리고 이 뒤에는 진짜 이거인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 물결 자리에는 아주 다양한 말이 들어갈 수도 있어. 지금은 문제만 얘기했지만 해결도 나올 수 있어. 그럼 앞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걸 나올 거고, 뒤에는 진짜 해결이 뭐냐면 하고 이렇게 이어질 거야.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표현을 하나? 자, 가보자. 야, you could think of. 너는 아마 생각할 걸, think of 생각할 걸, A를 B로 생각할 걸,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그럼 너는 fluency, 유창함이라고 하는 거, 유창함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뇌가 시도하는 거야. 뭐 하려고 시도해? Making a fast and intuitive truth judgment. 진실을 판단할 건데 fast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intuitive 어떻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거래요. 즉 능숙한 건요, 뇌가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As opposed to 뭐와 반대될 거냐면 이건 더욱 신중하고 분석적인 평가와는 반대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뇌가 능숙하다라고 하려면 수아야,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긴대요. 뒤에 더 들어가 볼게. Of course, 물론 the fact, 이런 사실이 있어. 어떤 사실이 있냐면 the brain, 뇌가요, 프로세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처리하냐면 익숙한 것을 더 유능하게 잘 처리를 한답니다. 자, 그럼 뇌가 능숙하게 처리하는 건 그냥 보통의 정보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능숙하게? 익숙한 정보를 능숙하게 처리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겉보기에 뇌의 능숙함이 뭐처럼 보이지만,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아니에요. 이 말이겠죠? 아, 쌤, isn't a bad thing in itself. 이 표현은 결국 뇌의 능숙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일 거고, 뇌의 능숙함이 문제가 아닙니다는 바꿔 말하면 뇌의 능숙함에 이점이 있어 라는 말이겠지. 그치? 그런데 the real problem 이하 부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서 뇌의 능숙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하겠죠. 납득되죠? 그럼 얘들아, 사실 나는 이 문제 관건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 중간 부분 읽어내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우리는 무슨 말 할지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한번 읽어보자. 알겠지? 집중 잘 되고 있어? 돼? 돼? 돼. 보자. 자, 그럼 봐봐. 야, 사실 말이야. In all likelihood, 모든 가능성 안에서 이것은 is a probably useful, 굉장히 유용한 거고 adaptive, 적응적이야라는 건 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좋은 단어잖아. 그럼 결국 좋은 거고 좋은 거야 라는 말이 보이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휴리스틱이나 룰 오브 썸브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뇌의 유창함을 그대로 바꿔놓은 단어일 것이고, 좀 팁을 주자면 휴리스틱이면 경험 법칙이고요. 룰 오브 썸브도 경험 법칙이에요. 이건 뭐야? 경험해 왔던 거기 때문에 안다란 말이야. 그럼 경험해 왔던 거는 익숙한 거야, 생소한 거야? 익숙한 거겠죠? 그럼 익숙한 건 뇌가 잘 판단해요. 그러니 익숙한 걸 보는 건 유용하고 적응적일 겁니다. 이 말이야. 그럼 반대로 얘는 플러스 논조였죠?
근데 뒤로 내려가니까 it would be absolutely 이거는 굉장히 여기다 물결 exhausting 할 거야. exhausting 할 거야. 기진맥진해질 거야. 그럼 얘들아 exhausting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을 생각해야지.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뇌의 능숙함을 쓸 때야 안 쓸 때야? 안 쓸 때여야 돼. 그래서 뒤에 붙는 if절을 읽으러 들어가기 전에 이 if절의 내용은 뇌의 능숙함을 사용하지 뭐하는 경우겠구나. 않는 경우겠구나 라고 프레임을 잡아두셔야 돼. 그럼 뇌가 능숙하다는 건 이거 아니었어? 익숙한 걸 빨리 평가한다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if you had to process every bit of information completely anew 익숙한 게 아니라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완전히 새롭게. 이 말 맞지? 그럼 완전히 새롭게 판단하면 뇌의 능숙함을 쓰지 않는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결과인 거 맞구나. 됐지? 그러니 you know that 너는 알아. 2 곱하기 2는 4다라는 걸 when you read it 네가 그걸 읽으면서 알아버리거든. 그러면 얘가 이거를 읽을 때 알 수 있는 이유는 뇌가 뭐하기 때문이야? 능숙하기 때문이지. 뇌의 능숙함은 무슨 정보에 벌어진다고 했고 익숙한 정보에 벌어진다고 했고 그러니 뇌는 반복됐기 때문에 알겠죠? 반복됐다라고 하는 거는 뇌한테 무슨 정보다 이 말인 거고 익숙한 정보다 이 말인 거고 그러니 너는 읽으면서 알기 때문에 너의 뇌는 그걸 빠르고 유능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뭐한 정보니까? 익숙한 정보니까 빠르고 유능하게 다룰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결국 뇌의 능숙함은 이렇게 이점이 있어. 이걸 안 쓰면 지쳐버릴 거고 너가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잖아. 좋은 거잖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대절 이하야. 자, 보자. 진짜 문제가 뭐냐면 something, 뭔가가 can be true or false, 진짜거나 거짓이 돼버려. 뭐 때문에? 많은 이유들로 진실일 수도 있지만 거짓이 되기도 해. 이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익숙하다라는 것 외에 많은 이유로 거짓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건 요범주 아닙니까? 익숙한 것이라고 하는 건 뇌가 능숙하게 처리하는 영역들이지. 근데 그 영역들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other되는 앞뒤가 반대되는 표현으로 기억해주면 될 테니까 능숙한 것과 다른 이유라고 하는 건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을 때 뭔가 오류가 있다 이런 말 아니까 뻔하죠. 자, 그러면 if I were to ask you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건데 예를 들어보자. 그럼 쌤 이때 얘도 마이너스의 예시여야 해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잘못 판단해야 돼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보면 How many animal of each kind 각각의 종류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모세가 took 실었냐 그와 함께 on the ark 그 노아의 방주할 때 그 표현이니까 거기에 실었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어.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to라고 말할 거거든요. 자, 그럼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to라고 말할 거예요. 이건 뇌가 정보 처리를 한 거죠. 그래 내가 말을 했을 거 아니야. 2개요, 2마리요, 2종류요 이렇게. 그런데 despite the fact that 진실은 이거랍니다. 밑줄 쫙 똑같이 프레임 맞추자. 여기까지. 그럼 결국 진실은 뭐였냐면 바이블 안에 있는 이야기,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하면 모세가 아니라 노아가 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린 뭐라고 물어봤어? 모세가 방주에 얼마나 실었냐라고 잘못 물어본 얘기인 거야. 그러면 뇌에 정보 처리한 결과와 실제로 질문을 받은 사실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뭐 하다는 거죠?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일치하게 판단합니까? 뇌의 정보 처리 능력 때문에 그렇고요. 뇌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정보로 빠르게 판단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this 바로 이건 doesn't matter to your brain 당신의 뇌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단지 뭐합니까? familiar answer 익숙한 대답을 피합니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5번도 바꿀게요. 익숙한 대답을 뭐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야? 수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뇌 정보 처리는 뭐만 반영하는 거고요? 익숙함만 반영해요. 실제 사실이 우리한테 새로워서 주목해야 될 때도 뇌는 익숙한 것만 처리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뇌의 능숙함에 뭐라고 보겠네요?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 됐지? 답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봤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문제 1번 하나만 더 보자. 자, 1번은 선생님이 같이 형광펜 먼저 좀 칠게. 보자. 여기까지. 이거는 지문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자. 오늘 많이 틀리진 않았으니까. 자, 1번에 토픽 불러드릴게요. 잡을게. 자, 식탐의 진화적 배경과 그 영향. 자, 그리고 로직은 동일한 논지의 나열입니다. 로직, 동일한 논지의 나열이요. 자, 요거는 내가 판서 없이 이렇게 갈 테니까 그냥 이렇게 레이저펜은 봐주시면 되고요. 필기는 내가 하라고 할 때 계속해서 해주세요. 봐봐. 인어디션도 순접이죠. 스터디는 연구 붙일 거니까 예신이 순접이야. furthermore도 순접이야. 이분도 뭐죠? 순접이에요.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논지가 동일한 논지가 나열이 되어 있던 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빠르게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자. 보니까 우리의 뇌는 진화한다. 뭐 했을 때? 음식이 희소했을 때. 음식이 희소했을 때 우리 뇌가 진화하는 건데 즉 우리는 강요를 받는 거구나. 뭐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적인 유산에 의해서 투부정사라고 강요를 받는 거야. 자, 결국 우리가 진화를 했을 때 음식이 희소했을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능할 때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뭐 하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구나. 됐죠? 자, 그럼 첫 문장 읽고 내용 정리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유전적인 진화로 인해서 먹네요. 그리고 다음 문장. 자, 동물은 경향을 가지는데요. 그럼 얘들아, 동물도 누구도 동물이야. 인간도 동물이지. 그럼 뭐 하라는 경향이야, 또? 먹으라는 경향이 나오겠죠. 동물은 먹는 경향이 있어요. when, 뭐 했을 때? 맛있는 음식이 쉽게 이용 가능하면 먹습니다. 맞아, 아니에요? 맞는 거죠. 자, in addition, 게다가 그럼 또 우리는 뭐 하지만 먹어요. 이런 말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또한 잠재의식적으로 보세요. prevent A from ing죠. 그럼 ing 하는 걸 뭐 하는 거지? 막아야 돼. 얘들아, 일종의 여기서 막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으로 취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는 안 하게 해야 되겠어?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음식을 뭐 하는 거야? taking? 뺏는 거죠. 우리 음식을 뺏으면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하게 놔둬야 안 하게 놔둘 거예요? 안 하게 놔두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권을 depend, 지켜야 돼요? 내줘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럼 만약에 depend 같은 자리에 양보하다란 말 나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먹어야 되니까 남들이 가져가는 거 prevent 할 거고 우리가 가져가는 건 depend 할 거예요. 같은 뉘앙스죠. When it is, 그게 뭐 했을 때 이게 when it is, 그게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거나 즉 손만 뻗으면 받을 수 있는 지점이거나 동사 1번 and 그리고 eat 동사 2번 at risk of being consumed by other human 다른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의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권을 depend 스스로 뭐 하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유전적 진화가 뭐 하는 걸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먹는 걸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쉽죠. study.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번 볼까요? 연구는 대처리아를 보여줬는데 인간들은 더 많이 먹는답니다. when? 뭐 할 때 많이 먹냐면 이용 가능한 음식이 더 뭐 할 때요? 많을 때 많이 먹는데요. even 심지어 뭐 할 때도 많이 먹냐면 그러니까 심지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닐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래 이런 표현이니까 뒤에 나오는 the food 음식이 stale 뭐 했어? 상했어. 음식이 상했을 때도 많이 먹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unappealing 별로 맛이 뭐 할 때도 없을 때도 사람들은 음식을 먹더라고요. 괜찮네. 다음 거 furthermore 게다가 even if you point out to other 네가 다른 사람한테 지적한 거야. 뭘 알려줬냐면 야 이 음식이 상했어 stale or 아니면 that they have eaten more than their fair share 그들끼리 엠빵에서 나눈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먹었어 라는 걸 말했을 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eat 뭐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맞지? 그럼 남들이 상했다고 말하거나 야 너 지금 나보다 많이 먹었잖아 라고 말하더라도 계속 무슨 경향은 이어져요? 먹으라는 경향은 이어져요. 쉽죠? 더 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의 생물학적인 먹으라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대요. 릴럭턴스.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많이 먹으라고 릴럭턴스 단어 바꿀까요?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저항이 아니라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문장에 나왔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outweigh, 능가하게 되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가 인지적이거나 동기부여적인 요인들의 반대를 오히려 능가하게 되는 거예요. even 심지어 뭐 할 때도 그럼 또 마찬가지지 아닐 것 같은데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이었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몸무게가 엄청 많이 늘었어. 그럼 그럴 때에도 우리의 몸은 뭐 하라고 해야 돼? 더 많이 먹으라고 시키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요것만 조금 뜯읍시다. 내용 아주 쉬웠는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요 부분 있죠. 자, 요거를 선생님이 outweight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아까 outweight는 뜻이 뭐라고? 뭐뭐를 능가하다야. 그럼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벌어져야 돼? 앞쪽으로 부등호가 벌어져야 돼. 부등호 표현 좀 해놔봐. 자, 그리고 꺽쇠로 묶자. hour부터 completion까지 꺽쇠. 그리고 outweight 뒤에 나오는 any부터 factor까지를 꺽쇠. 자, 밑으로 딱딱 빼줘. 첫 번째 꺽쇠 밑으로 내리세요. 어떻게 프레임 잡을 거냐면 첫 번째 꺽쇠 밑으로 내려서 정리할 거고 두 번째 꺽쇠 밑으로 내려서 정리할 거고 둘 중에 얘가 더 크다라고 부등호 벌릴 거야 또. 이해됐지? 자, 첫 번째 꺽쇠는 먹는 것을 강요하는 유전적인 진화. 먹는 것을 강요하는 유전적인 진화를 뜻할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꺽쇠는 이제 칠판 보세요. opposing, 반대되는 거야. 우리의 유전적 진화와 반대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cognitive, 인지적인 거야. 난 지금 굳이 더 먹을 필요가 없어를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고 뒤에 motivational은 동기부여적인 거니까 이 한마디로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혈당 관리를 하고 싶어. 나 이제 열심히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어. 이런 동기. 나는 살을 빼고 싶어. 그럼 건강한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어. 이런 동기 말이야. 그런 동기적인 요소들을 다 뭐 한대? 능가한대.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꺽쇠에다가는 이렇게 적어보자.
자, 불러줄게. 인지적이거나 동기부여에 의해서 먹는 것을 조절하려는 의지. 이해되지? 근데 이것이 뭐를 저버린다는 거야? 앞에 나오는 유전적 진화에 의해서 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 표현 맞춰놔 주시고, 잠깐만. 이 부등호는 어느 쪽으로 벌리냐에 따라 달라져야 돼? 지금은 outweight이기 때문에 앞에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니까 이 부등호 표현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이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표현 주의하시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목요일, 금요일 올 때 봄 노트만 좀 챙겨옵시다. 알겠죠? 오케이. 고생했어. 조심해서 가.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떨어진 거 아니야? 미안. 고생했어.